상대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해서 참 자세히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에이 다 지난 일인데 뭐 한번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라큰입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는 순간에 눈이 아주 사파리가 될 만큼 호딱 반해가지고 해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그 남자 기준에서는 공주급 외모를 만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남자들 중에는 그때부터 자존심이고 뭐고 주구장창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싫다고 하면은 아주 비굴하게도 그러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커피라도 한잔 함께 하자라는 아주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찐따짓을 하는 수도 있지만은 약간 경험이 있는 남자들은 여자가 만약 그렇게 나오면 세 번만 만나보고 그때 싫으면은 깨끗이 물러서겠다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양념을 솔솔 뿌리죠. 그렇게 나름의 노력 끝에 결국 여자한테 교제 승낙을 받게 되면은 남자는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깥으로 튀어나올 만큼 벌렁대는 심장을 안정시키면서 아주 태연한 척 여자를 호텔로 유인하죠. 그리고 부끄러워서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남자는 물 한 잔 박학 마시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 후부터 두 남녀의 연애는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보통 여자와 여우 같은 여자의 행동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의 여성은 남자와 동침을 몇 번 갖다 보면은 몸이 가니까 마음도 가는구나 하면서 슬슬 그 남자가 내 남자처럼 여겨지면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현상을 눈치챈 남자들 중에 인간이 덜 됐거나 아니면은 여자에 대한 질림 현상이 생겼거나 또 내가 처음 봤던 그 여자가 맞아? 하면서 여자에 대한 가치 재조정에 들어간 남자들은 완전히 다른 남자가 돼버립니다. 물론 처음하고 다를 게 없거나 오히려 훨씬 더 잘해주는 남자들도 적지는 않죠. 하지만 대부분은 약간이라도 달라집니다. 나쁜 쪽으로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주 슬기롭게 빠꾸시키는 여성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우처럼 남자를 잘 아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연애 3부를 반드시 지켜나갑니다. 그럼 하나하나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연애 3부의 첫 번째는 다 알게 하지 말라입니다. 남녀 사이는 아무런 숨김이 없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은 이건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거지 마음 편하게 자기 약점을 노출시키거나 신비로움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만약 그런 것까지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라면 택도 없이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랑 허물없이 친해졌다고 해서 무슨 목욕탕도 아니고 남자 앞에서 옷을 훌러덩 벗고 그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은 아무리 완벽한 몸매라고 해도 남자는 자신을 어려워하지 않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여자의 태도에 약간 반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자들의 몸을 너무 대놓고 드러내 보이면은 신비감은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예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상대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해서 참 자세히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에이 다 지난 일인데 뭐 한번 얘기해봐. 그 새끼 어땠어? 이런 식의 남자의 교활한 유도신문에 자기 함정인지도 모르고 고주알 미주알 과거사를 다 까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나 말에서 조금이라도 추해 보이는 것은 완전히 필터링 해야 합니다. 또 상대한테 큰 불편이나 근심을 주는 상황이 아닌 이상 구태여 자신의 성격이나 지식 아니면은 자질구레한 개인사에 대한 약점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상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는 것까지는 누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노출되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착녀로 보이기 쉬우니까요. 오히려 남자들은 여자가 사랑의 표현을 아낄 때 그걸 확인하려고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비밀스러운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법이죠. 속 알맹이까지 다 알게 돼버리면 흥미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길 건 숨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궁금해지니까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다 알려고 하지 말아입니다. 저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할까? 아니면은 사랑한다면 얼마나 나를 사랑할까? 또 혹시 저 연병할 놈이 나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아인슈타인급 8차 방정식보다 풀기 어려운 그런 난제를 풀려고 무모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그 해답을 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만약 답을 억지로 구한다면은 과거형은 어느 정도 때려 맞출 수가 있지만은 현재와 미래형은 절대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의 진실이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애정어린 눈빛으로 무슨 영화 대사 치듯이 무드를 잡고 사랑한다 춘자야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쳐도 그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여자가 대단한 말실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콧구멍에서 불러올 정도로 화가 이빠에 난 상태에서 여자가 또다시 자기야 나 진짜 사랑해? 라고 혀짧은 소리로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남자는 지금 너 뭔 소리 하는 거니? 라고 짜증만 내겠죠. 그리고 그 순간만은 사랑의 감정은 알코올 증발하는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런 가변 상황은 미래에도 쫙 깔려 있는 거고요. 하지만 과거에 했던 사랑의 표현들은 화석처럼 굳어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땐 진짜 많이 사랑했었지 하고요. 한편 사랑의 평가는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무슨 바이오리듬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라서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상대 마음속에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사랑의 농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농도는 상대가 나를 항상 찾고 나를 보면 항상 웃고 나를 항상 만지고 싶어하고 또 늘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거 이 정도만 확인된다면 상대는 농도 짙은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여성들은 바로 이 기본 농도만 확인된다면 더 이상의 사랑의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의 사랑의 감정의 높낮이를 안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런 여성들은 이외에도 그 남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일일이 다 알아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아는 만큼 간섭하게 되고 아는 만큼 장걱정이 심해지고요. 또 아는 만큼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부담을 준다면 결국은 그 남자의 진했던 사랑의 농도를 흐르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 주려고 하지 마라입니다. 사랑하면 뭐든 다 퍼주고 싶어집니다. 마음도 몸도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고 싶어져야 그게 사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못돼 처먹은 놈들한테 호구되기가 십상입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모든 것들은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죠. 그냥 주는 기쁨 그 자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사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잘해준 만큼 상대에게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누구든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줘야 맞는 거라고 말씀드릴 만큼 보통의 연인들은 그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보상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이든 나는 상대한테 크게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이대로 좋게 지내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역시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랑 잘 지내야 한다는 조건이 확실히 붙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보통 실망으로 많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또 내 육체든 하염없이 상대가 원한다고 다 주게 되면 그만큼 실망감과 괴로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보상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는 마음을 주던 시간이나 그 외의 모든 것을 상대를 위해서 쓰게 되면은 그걸 주면서 아무런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주던가 아니면은 적당히 주고 실망감을 최소화하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해준 게 어딘데 이 나쁜 놈의 새끼 라고 분노할 바에는 적당하게 주면서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남자들 중에 자기 꼬라지는 생각하지 않고 여자가 잘해주니까 제가 무슨 갑이 된 줄 착각하는 그런 덜 떨어진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한테는 주면 준 만큼 여자의 가치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라 연애 3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결론은 연애도 결국은 중용을 지키는 연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극단적이고 열렬한 사랑을 그리지만은 그렇게 되면 누구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기가 쉽고 또 과유불급이 돼서 모자라는 것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남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데요. 그런 남자들은 자기 우월감이 아주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자신이 지상 최고의 남자라는 자뻑증을 완치할 수가 없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한테는 절대적인 순정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